네, 이제 32번째 팀 LA 차저스입니다. 지난 시즌에 5승 12패를 기록하면서 지구 최하위를 기록했고, 결국 이제 플레이오프 탈락하며 시즌을 마감을 했었던 LA 차저스였는데, 사실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의 어떤 성과를 좀 돌이켜보면, 저스틴 허버트가 이제 주전 쿼터백이 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어? 뭔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을 늘 줬지만, 막상 뚜껑 열어보면, 좀 어딘가 아쉬운데? 싶은 그런 결과를 늘 만들었었던 차저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스틴 허버트의 약점이 성적이다라는 뭐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음, 이 선수가 보여줬던 어떤 퍼포먼스, 그다음에 뭐 지금 이제 팀에서 받고 있는 연봉, 뭐 어떤 기대감, 이 선수에 대한 뭐 전문가들과 팬들의 평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호의적이고 좋지만 막상 허버트가 팀을 이끌고 아주 높은 곳까지 올라갔느냐 하면 그거에 대한 증명은 아직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음, 플레이오프에 올라간 적은 있었지만 그마저도 좀 아픈 기억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허버트는 뭐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좀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증명을 계속해서 요구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 시즌에 이제 워낙 성적이 좋지를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브랜든 스테일리 감독을 시즌 중도에 경질을 하는 그런 이제 강수를 뒀어요. 근데 하지만 뭐 드라마틱한 반전이나 이런 건 없었고 사실 브랜든 스테일리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램스 시절에는 뭐 최고의 수비를 이끌면서 이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지만 차저스에서는 뭐 인게임적으로는 뭐 고볼이 에 대한 좀 과도한 몰입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중요한 순간들에서 이제 실책을 범하는 그런 기억들도 꽤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자회견에서 감독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좀 돌발적인 언행들을 한다던가 그다음에 이제 해임 이후에 좀 밝혀진 내용들을 살펴보면 뭐 선수단이라던가 뭐 코치진과도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필드 안팎에서 뭐 좀 적들이 많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좀 음, 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시절의 유망함을 좀 지키지 못하고 감독 자리에서 좀 일찌감치 물러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차저스가 새롭게 선임한 감독은 존 하바, 레이븐스 감독의 동생, 짐 하바입니다. 1987년 이제 1라운드 베어스 지명을 받고 프로 생활을 시작을 해서, 선수 시절에 이제 쿼터백 짐 하버가 마지막 커리어 2년을 차저스에 이적을 하고, 은퇴를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24년이 지나서 자신이 마지막으로 몸담았던 힘 차저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하버의 코칭 커리어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14년까지 나이너스의 감독으로 4년 동안 재임을 하면서 알렉스 스미스, 콜린 캐퍼니 이런 선수들과 함께 하면서 그 기간 동안 이제 컨퍼런스 챔피언십 3회 슈퍼볼 진출 한 번을 만들어냈습니다. 뭐 아쉽게 우승을 차지하진 못했습니다만 당시 이제 슈퍼볼 47이 또 이제 형제 감독 간의 슈퍼볼 맞대결로 굉장히 또 많은 화제를 모았었었는데 어쨌든 이제 우승을 하지 못하고 다시 대학 무대로 돌아가서 미시건 대학의 감독으로 이제 장기 집권을 하면서 결국 지난 시즌에 전승 우승을 만들어내면서 NCAA 챔피언십까지 따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대학 무대에서 이제 모든 걸 다 이뤘기 때문에 프로에서 못다운 우승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NFL 무대로 돌아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미시건 장기 집권 할 때처럼 러싱 공격의 비중을 조금 높이는 쪽으로 변화를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예상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차저스의 공격 지표를 살펴보면 패스 시도 부분에서 최다 3위 팀이었어요. 그리고 그 반면에 이제 러싱 시도와 러싱 시도당 전진 야드 이런 것들은 이제 하위권인 그런 팀이었는데 과연 이제 짐 하바 감독의 어떤 스타일대로 좀 변화를 원활하게 가져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음, 시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인 것 같아요. 아니, 저스틴 허버트라는 이 좋은 어깨를 가진 쿼터백을 두고 왜 러싱 공격을 하지? 이게 오히려 허버트를 살리지 못하는 길이 아닐까? 라는 의견도 음, 사실 그런 식으로 풀려가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고, 반면에 음, 지금 이제 허버트에게 너무나도 의존도가 좀 높았던 공격에서 좀 탈피를 해서 좀 상대로 하여금 차저스가 어떻게 공격을 할지를 좀 예상치 못하게 하고
이 패싱과 러싱의 밸런스를 좀 잡아가면서 허버트도 좀 부담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상대의 음, 견제가 좀 줄어든 상황에서 자신의 역량을 더 발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스노우볼이 굴러갈지는 좀 시즌을 치러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예, 지금으로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백업 커트백으로는 지난주에 이제 이 펠컨스에 4위 라운드 픽을 한 장 내주고 테일러 하이니키 선수를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습니다. 허버트가 지금 이제 이 트레이닝 캠프 기간 동안에 족저근막 쪽에 부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막 전에 허버트가 나선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모빌리티를 가져가기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뭐 이제 족저근막 쪽의 부상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이제 그 모빌리티의 제한이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건강에 이슈가 있는 측으로 시즌을 시작하기 때문에 플랜 B의 중요성이 좀 더 커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뭐 하이니키도 결국에는 뭐 주전 쿼터백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 데는 좀 실패를 했다고 봐야겠죠. 지금까지는. 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백업 쿼터백으로는 또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원이다. 예, 그래서 아주 좋은 영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음, 차저스가 뭐 감독의 변화만큼이나 예, 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 이 스킬 플레이어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음. 일단 저 러닝백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오스틴 에컬러가 워싱턴으로 떠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레이븐스의 러닝백 거스 에드워즈, 제이키 도빈스를 한꺼번에 영입을 했습니다. 에드워즈에게 2년 650만 달러, 그리고 제이키 도빈스에게는 1년 160만 달러를 안겨주고 두 선수를 영입을 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짐 하바 감독이 러싱 공격을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스 에드워즈와 제이키 도빈스의 올 시즌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에드워즈가 사실 이제 그 부상으로 출전을 못했던 22시즌, 많은 경기를 못 나섰던 그 시즌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은 이제 에드워즈는 항상 좀 꾸준한 활약을 해줬던 선수였거든요. 반면 이제 제이케이 도빈스 같은 경우는 4위 라운드, 2위 라운드에 뽑혔던 그런 이제 선수였음에도 조금 이제 부상이 많으면서, 본인의 어떤 루키 컨트랙트 기간을 아주 성공적으로 보내진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 도빈스가 건강하게 한 시즌을 치를 수 있을까 자체가 조금 이제 의문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사실은 이제 이 선수에게는 오히려 기대치가 크게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기대 이상을 보여줬을 때 플러스 요인이 확실하게 또 있을 수는 있는 선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4년 도합 24경기 출전에 그쳤기 때문에 뭐 도빈스를 필드에서 보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일이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음, 이 800야드를 넘겼던 데뷔 시즌을 제외하면 정말 좀 존재감이 최근에는 계속해서 미미했던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음, 만약 도빈스가 이제 유니폼을 갈아입은 뒤에 뭔가 좀 건강을 되찾고 그거를 유지할 수 있다면 차저스에게는 또 엑스팩터가 되어줄 수도 있다. 예, 이런 이야기도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얘기 좀 숨은 의미를 추측해 보면 예, 그만큼 부상이 많았고 커리어 반등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어느 정도의 예측을 포함한 단어라고 저는 좀 해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네. 로빈스가 이런 좀 세간의 우려를 뚫어내고 예, 이번 시즌 음. 부활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뭐 약간 그런 거죠. 아부디아기비가 건강하기만 하면 흑지단과 같다. 약간 뭐 이런 얘기인데 안 건강한 뭐 그런 이슈가 늘 이제 있는 그런 선수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어 부상이 보통 저희가 부상 뒤에 변수라는 단어를 많이 붙이잖아요. 부상 변수 이렇게 많이 쓰는데 부상이 상수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음, 부상이 상수인 친구들이 오히려 건강한 게 변수가 되잖아요. 음, 그런 부분들이 정말 변수가 일어나 준다면 엑스펙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선수다. 뭐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리시버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사실 프랜차이즈 역사상 이름을 남길 만한 리시버 키넌 앨런 선수가 팀을 떠났습니다. 4라운드 픽을 받고 베어스로 차저스가 트레이드를 시켰고요. 어, 차저스에서만 11년을 뛰면서 차저스 역사상 최고의 타이트엔드였던 안토니오 게이츠 다음으로 많은 리시빙 야드를 기록했던 이 키넌 앨런이었거든요. 뭐 프로볼에도 6번이나 뽑혔고 이 선수가 이제 뭐 나이가
30줄에 들어왔으니까 어, 아주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는 쉽진 않은 선수입니다만 결국은 이제 이 선수가 어, 캡 스페이스 문제 때문에 좀 팀을 떠나게 됐고 이런 부분이 아쉽죠. 사실은 이제 이 프랜차이즈에서 굉장히 족적을 남긴 선수를 캡 때문에 트레이드로 보내야 된다. 이 선수가 아직까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좀 남아있는 상황임에도 이 선수가 우리 팀에 자리가 없어서 가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이 선수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보내야 된다는 건 글쎄요. 차저스 팬들에게는 굉장히 좀 슬픈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그러니까 차저스의 원클럽맨이었던 이제 리시버였고, 예, 통산 만 야드를 넘겼기 때문에 뭐 사실 엄청난 커리어를 이미 쌓았다고 봐야겠죠. 어떤 뭐 팀적인 우승 반지나 이런 거는 없다 하더라도 예, 음,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리시버였는데 이제 결국에는 좀두 번째 유니폼을 입게 됐고 사실 이제 나이가 좀 많다고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으나 예, 당장 음, 지난 시즌에 이제 31세 시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200 리시빙 야드를 넘기면서 또 프로볼에도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음, 뭐 이 선수가 뭐 3, 4년 뒤에도 잘할 거다라고 확신을 하기는 어렵지만 당장 이번 시즌에는 충분한 역량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음, 결국에는 앞서 말씀해 주신 이제 그런 재정적인 문제가 좀 발목을 잡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면 차저스가 서두에 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스타 플레이어가 많은데 성적이 안 난다. 음, 그 스타 플레이어들은 대부분 돈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적은 안 났을지라도 고액 연봉자들은 또 팀에 많은 상황이에요. 뭐 당장 음, 이제 이름을 좀 살펴봐도 뭐 조이 보사, 칼릴 맥, 더윈 제임스, 그다음에 저스틴 허버트까지 그다음에 이제 뭐 당장 키넌 앨런이나 마이클 윌리엄스 이런 선수들도 이제 고액 연봉자들이었죠. 그래서 음, 이 선수들에게 좀 많은 캡이 투여되고 있었고, 또 지금은 팀에 남아있지 않지만 좀 실패한 영입이었던 이제 코너백 제이시 잭슨도 지금 데드캡을 2천만 달러나 남겨놓고 제 팀을 떠났기 때문에 음, 이런 것들이 다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차저스가 이번 오프 시즌에 이런 핵심 선수들 중에 이제 몇몇에게 이제 계약 재조정, 그다음에 이제 페이컷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협상을 진행을 했고, 이 음, 칼릴 맥과 조이 보스는 그거에 대해서 일부 동의를 하면서 팀과 좀 음, 조율이 잘 된 반면에 키넌 앨런은 구단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질 않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음. 트레이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키넌 앨런만 보낸 게 아닙니다. 사실 이제 건강하면 또 좋은 모습을 항상 보여줘 왔었던 마이크 윌리엄스도 캡 때문에 이제 방출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주전 리시버 두 자리에 공백이 생겼는데 이 자리를 이제 DJ 차크를 데리고 오면서 이제 메우겠다라는 사실 이제 불가능한 미션을 지금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 차저스거든요. DJ 차크에게 이제 1년 300만 달러 계약을 주고 이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뭐 키넌 앨런을 대체할 수 있겠느냐? 사실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어, 음, 일단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뎁 차트의 넘버원 리시버가 조슈아 팔머입니다. 이후에 이제 지금 그 뒤를 바친 선수가 말씀드렸던 이제 DJ 차크 그리고 작년 이제 1라운드에 뽑았었던 퀸틴 존스턴 그리고 올해 2라운드에 뽑은 그 신인 레드 맥콘키 선수 뭐 요 정도가 될 텐데 뭐 현실적으로는 이제 존스턴이 넘버 2 그리고 이제 넘버 3 자리를 맥콘키와 DJ 차크가 좀 경쟁을 하는 구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뭐 사실 조슈아 팔머 같은 경우에는 준수한 활약을 좀 해왔던 건 맞기는 한데 넘버원으로서 본인이 뭔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증명은 전혀 되질 않았거든요. 항상 키넌 앨런과 마이크 윌리엄스 뒤에서 뛰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넘버원으로서 얼마나 해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시즌입니다. 음. 그러니까 판타지 드래프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팔머가 좀 좋은 매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음, 이름값은 낮으나 지금 이제 넘버원 리시버로서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이런 이제 기록을 쌓기에는 꽤나 좀 유리한 뭐 매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음, 그거는 이제 판타지 드래프트의 이야기고 현실적으로 이제 차저스의 팔머보다 더 나은 리시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음, 팔머가 어느 정도 좀 커리어에 점프를 할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한 상황이고 팔머 개인 입장으로는 사실은 FA를 앞둔 시즌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동기부여도 되겠지만 환경적으로도 자신의 기록을 좀 펌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왔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음, 뭐 팔머 개인에게는 좀 일생일대의 좀 찬스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사실 그 이런 기회조차도 오지 않고 커리어를 마감하는 선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슈아 팔머에게는 정말 인생을 걸고 잡아야 되는 시즌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서 이 말씀드렸던 이제 넘버 투 리시버가 될 퀸틴 존스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데뷔 시즌에 드랍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죠. 잦은 패스트라 그리고 이제 좀 꾸준하지 않은 그런 이제 경기력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루키 시즌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번 오프 시즌에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짐 하바 감독의 굉장히 좀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올 시즌 다시 한번 좋은 기회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뭐 이 선수도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더 스텝업을 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올해 신인으로 뽑은 레드 맥콘키 같은 경우에는 차저스가 2라운드 전체 34번으로 뽑은 조지아 출신의 와이드 리시버입니다. 이 선수가 180cm가 넘는 키임에도 불구하고 40야드 대 시기록이 4.39입니다. 굉장히 좀 스피드가 빠른 선수가 되겠고 특히 이제 가속력이 굉장히 좋다 그래요. 그러면서 최고 속도까지 도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 선수가 뭐 방향 전환, 라우트 러닝 능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라 이 선수의 어떤 그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차졌습니다. 그러니까 팔머나 존스톤은 이제 체격은 좋지만 약간 스피드에선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유형의 리시버들이라고 한다면 이 음, 맥콘키는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좀 새로운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에 좋은 뭐 선발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어떤 시너지가 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프레임이 좀 얇기 때문에 뭐 상대의 거센 압박이라던가 컨택이 있는 상황에서의 좀 어려움을 겪는다. 그리고 이제 공중볼 캐치 능력도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음, 맥콘키가 어느 정도 글쎄요. 뭐 넘버 3 자리에서만 좀 준수하게 활약을 해주기만 해도 뭐 팔머나 뭐 존스톤에게도 좀 큰 부담을 덜 수 있는 아주 좋은 역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음. 이제 오펜시브 라인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존의 5자리 중에 레프트 태클 라션 슬레이터, 그리고 레프트 가드 자이언 존슨을 제외한 나머지 3자리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 라이트 가드, 라이트 태클. 그러니까 중앙부터 오른쪽까지가 모두 변화가 있기 음. 때문에 이쪽에서 손발을 얼마나 빠르게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타선스의 오라인이 되겠습니다. 음. 센터부터 살펴보면 이 펜서스에서 방출된 브래들리 보즈먼과 1년 112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보즈먼이 이 볼티모어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을 했었던 선수인데 그 당시에 이제 함께 했었던 코치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차저스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오게 된 이 그렉 로먼이거든요. 그래서 음, 아마도 레이버스 시절에 좀 서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서로 좀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관계로 추측이 돼요. 그래서 이 보즈먼을 좀 저렴한 가격으로 영입을 할 수가 있었고, 지난 시즌 라이트 태클로 뛰었던 이 트레이 핍킨스를 라이트 가드로 옮기는 대신에 라이트 태클에 이제 신인 선수를 뽑아서 좀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음. 1라운드 전체 5번으로 이제 노르데임 출신의 조 알트 선수를 지명을 했었죠. 사실 이제 그 리시버 쪽에 약점이 있는 차저스이기 때문에 2라운드가 아니라 1라운드에서 이제 리시버를 뽑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이 좀 많았었는데 레이븐스에서 25년 이상 스카우팅을 했었던 이제 조 홀티즈 신임 단장이 팀에 지금 필요한 포지션보다 남은 선수들 중에 최고의 선수를 뽑겠다라는 그런 이제 훌륭한 전략으로 조 알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이 조알트는 이제 대학 시절에는 레프트 태클로 더 많은 경기를 뛰기는 했었는데, 일단은 뭐 라션 슬레이터가 팀에 있기 때문에, 프로에서는 라이트 태클로 자신의 커리어를 좀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2미터가 음, 넘는 굉장히 장신이에요. 그러면서 뭐 팔도 길고, 그래서 그런 좀 신체적인 이점이 있다. 근데 하지만 그런 체격이 좀 큰 거에 비해서는 막상 파워는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뭐 음, 스피드라던가 운동 능력, 테크닉 이런 면들에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리시버가 가장 큰 팀의 약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라인도 좀 불안한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있기는 했었어요. 이 음, 저스틴 허버트가 이제 리그에 데뷔한 게 2020년이었는데 그때부터 20, 21, 22, 23 이 4년을 뭐 계산을 해봤을 때 허버트가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프레셔를 허용했던 쿼터백이었을 정도로 차저스의 음. 오라인이 뭐 그렇게 허버트를 잘 지켜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조 알트가 이 라션 슬레이터의 반대쪽에서 자리를 잘 잡아준다면 허버트도 조금 더 음. 마음 편하게 뭐 경기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앞서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차저스가 지금 올해 러싱 공격에 대한 좀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오펜시브 라인의 또 역할도 또 중요해 보입니다. 사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저스틴 허버트나 커리어 초창기의 조보로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게 용하다. 저렇게 많은 히트를 맞고 살아있는 게 용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어쨌든 뭐 성공적으로 이제 오라인이 손발이 맞아야 또 저스틴 허버트를 보호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전까지 정말 저스틴 허버트가 많은 히트를 맞았었잖아요. 작년뿐만 아니라 커리어 데뷔 이후에 쭉 계속해서 많은 그런 히트를 맞았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경기력을 100%다 보여주기가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갖춰진 오라인 안에서 저스틴 허버트가 또 얼마나 자신의 기량을 뽐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궁금해집니다. 음. 그리고 이 수비 쪽으로 넘어가 보면 일단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 제시 민터라는 사람을 이제 짐 하바 감독이 이제 새롭게 선임을 했는데 음, 이 제시 민터는 사실 그 존 하바 그러니까 이제 짐 하바의 형이죠. 이 존 하바 레이븐스 감독 밑에서 또 레이븐스에서 코치 생활을 했었던 적도 있었고 음, 최근 2년 동안에는 이 미시건 대학에서 짐 하바 감독의 이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역할을 직전까지 해왔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짐 하바 감독이 이제 프로로 무대로 옮기면서 이 제시 민터를 챙겨간 거죠, 결국에는. 네, 그래서 음, 이 민터에 대한 좀 신뢰가 뭐 남달랐던 것으로 좀 추측이 되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삼선의 니켈백을 패스러시에 적극적으로 좀 투입하는 아주 좀 공격적인 수비를 즐기고 결국에는 이제 블리츠 비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는 그런 수비를 하는 컨셉의 뭐 코디네이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자신의 스타일을 차저스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그 수비의 핵심 선수들을 대부분 지키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조이 보사라든지 칼릴 맵, 더윈 제임스 뭐 이런 선수들을 다 지켜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 다른 자리들은 꽤 많은 선수 이동이 있었거든요. D라인에서는 이제 세바스티안 조셉 데이, 닉 윌리엄스 이런 선수들이 떠났고 시옥스 빌스에서 뛰었던 이제 푸나포드와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인베커 진영에서도 어, 케네스 머레이라든가 에릭 핸드릭스 이런 선수들이 모두 이제 팀을 떠났고 차저스에서 이제 데뷔를 했다가 다른 팀을 거쳐서 다시 이제 친정집으로 돌아온 덴젤 페리맨과 2년 1,2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년 차 시즌을 맞는 다이안 할리가 또 페리맨과 호흡을 맞출 예정이고요. 세컨더리 쪽에서는 이제 코너백 한 자리만 교체가 있었는데 테네시에서 4시즌을 뛰고 이제 FA가 된 크리스티안 풀튼과 1년 312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선수가 뭐 2라운드 픽 출신이긴 한데 뭐 커리어 내내 이런저런 부상들도 좀 많았었고 특히 이제 지난 시즌의 퍼포먼스도 썩 좋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선수의 영입은 뭐 그렇게 큰 보강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차저스 수비 전체를 보면 이 스타 플레이어 몇 명과 나머지 선수들의 좀 갭이 커 보인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음, 과연 이 개개인의 선수들의 위력은 여전히 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팀 음, 전체적인 수비가 지금 강하냐 하면 사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결국에는 이 제시 민터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이 선수들을 어떻게 하나의 멋진 유기체로 좀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주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 일단 저스틴 허버트가 스킬 플레이어진이 사실 뭐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본인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맺게 됐고 다만 이제 그 부분이 오히려 본인을 좀 증명하는 데는 굉장히 좀 어,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오라인은 어쨌든 이제 지난 시즌들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상황이고 그 오라인만 버텨주면 내가 스킬 플레이어진 없이도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해낼 수 있을지 여부가 올 시즌 차저스에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새롭게 이제 이 사령탑을 맡게 된 짐 하바 감독이 많은 러싱을 통해서 또 저스틴 허버트의 부담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하나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음. 이제 말씀해 주셨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제시 민터가 또 수비진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뭐 올 시즌에 사고를 치기는 솔직히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근데 그 가능성을 얼마나 이제 현실화를 시킬 수 있느냐가 올 시즌 차저스의 숙제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아예 없느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돼요. 뭐 여전히 스타 음, 플레이어들, 그다음에 좋은 쿼터백, 그다음에 좋은 커리어를 가진 감독이 이제 뭉쳤기 때문에 어떤 시너지가 날지 좀 예측하기 어렵다. 예. 하지만 냉정하게 이 AFC 컨퍼런스 안에서 7위 안에 드는 전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거기에 선뜻 예라고 대답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음, 지금 액면가 전력과는 상관없이 조금 뭔가 더 그동안 나오질 않았던 그 시너지, 뭐 인비저블 썸띵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것들이 음, 더해져야만 네, 지구 내에서도 뭐 레이더스나 브론코스와의 경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 거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와일드카드를 향한 뭐 좀 발판이 되겠죠.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뭐 전망이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자기들이 잘하기에 따라서 예, 좀 올라갈 여지는 그래도 남아있는 팀이다. 예, 요런 정도로 좀 정리를 음.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32개 팀의 시즌 프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공교롭게도 내일 아침에 이제 어, 레이븐스와 칩스의 경기로 개막전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일단 녹화를 다 마쳐서 굉장히 좀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저희가 조금 더 일찍 마무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음, 약간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32개 팀에 대해서 뭐 팬들에게 정보도 드리는 의미도 있었지만, 네, 저희도 팀들의 오프시즌 변화에 대한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음,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준비를 마쳤으니까 또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시즌에 대한 또 리뷰 이런 것들을 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공부가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저희가 이제 쿠팡이 중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많은 분들이 또 이 소식을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 시즌 엠스플도 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뭐 TV와 이제 OTT 모두에서 이제 NFL을 즐길 수 있는 뭐 모처럼 굉장히 좀 기쁜 시기인 것 같아요. 예, 음,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팬분들도 좀 즐겁게 시즌을 다양한 방법과 플랫폼에서 즐기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